네, 강프로입니다. 자, 일진전기 보겠습니다. 오늘 갭상승이 조금 나왔지만 종가는 17%, 장중에는 25% 정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공략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공략 시점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가격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가격 외적인 다른 모멘텀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건 가격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해하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1694번 화면 검색을 해보시면 내 계좌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대략 한 3달이 채 걸리지 않았죠. 올해 들어서 3월 18일 오늘 종가 기준한 수익률이 내 계좌 수익률 125%입니다. 2배가 넘었죠. 그 당시에 시장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종목 수익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운 좋게 종목 하나 잡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그 종목 공략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이 실제 그 각자의 계좌에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종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HLB가 나오는데 제가 이 화면은 그 제 매매 타점이 나온 그런 화면이고요. 자, 내용 보시면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눌림목이 발생했죠.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매수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가에 잡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 확인 후 매수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제가 얻은 수익은 31.9%다. 즉 굳이 저가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최고의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매도한 가격대가 1월 29일 날 63,100원인데 그 이후에 8만 원에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은 제가 수익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매수 한 결과 추가적으로 얻은 수익이 19%. 자, 돌파 구간에서만 매수를 한다. 그리고 돌파 구간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뭐다? 선반영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활용한 신고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일진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소통방에서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끝이에요. 다 확인이 되신 겁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진전기, 바이넥스, 재룡전기, GST. 자, 일진전기, 재룡전기 같은 테마라고 볼 수 있고, 바이넥스 바이오고요. GST 반도체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시장가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전 종목 마찬가지예요. 자, 그랬을 때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죠. 제가 매매한 타점 정확하게 오늘 시가의 공략이 들어갔고요. 신고가 돌파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재룡전기 먼저 볼게요. 재룡전기도 먼저 보면 어떻습니까? 상한가 이후에 여기서 따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눌림목을 기다리다 안 와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매수한 결과 오늘까지 매수가 진행됐다. 4% 상승세에 끝났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이넥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계속해서 돌파 구간 공략한 결과 오늘 7% 정도의 상승 구간에서 장이 끝났습니다. 다른 종목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GST를 보더라도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상황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2월 달에도 매매를 해서 21%의 수익이 발생했고 8%의 수익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시가 공략한 결과 11%의 강세. 반도체 모멘텀이 전기 쪽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반도체 모멘텀이 발생하는 한 전기 쪽의 모멘텀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은 선반영 구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무료로 진행한다. 자,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제가 매매하는지는 다 이해가 됐을 것 같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일진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왜 움직이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오늘 17% 강세를 보였다. 근데 지난주 3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다. 자, 그런데 작년 10월달까지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 이력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시죠. AI 반도체 쪽을 포함해서 AI 섹터에 대한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23년 초입니다. 그래서 이 주봉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23년 3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고 4월 달, 5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충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올리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이 있었죠. 최근에 조정을 끝나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공략이 된 겁니다. 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굳이 덤벼들어서 싸울 필요가 없다. 돌파한 이후에 공략을 하더라도 아까 전에 보셨던 제 수익률 있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주식 투자, 즉 개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보유기간을 줄여야 되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입니다. 보유기간 늘어도 상관없어요. 난 장기 투자자예요. 가치 투자자예요. 이딴 소리 있잖아요.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캐시카우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저를 포함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난 10억 있어요. 누군 100억 있어요. 상관없어요. 다 참 소액주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는 분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기간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난 100억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난 5년 보유할 거야. 그래서 내리면서 사야지. 이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 줄 알아요? 100억을 기준해서 내가 이걸 다 들어갈 생각에, 그쵸? 삼성전자를 정말 1년, 2년, 3년 동안 내리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들어간다 쳐봐요. 그러면 이 금액이 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투입 금액은 많아지고 삼성전자가 굳건히 버티고 있으니까, 그쵸? 당장에는 상승 모멘텀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기본, 즉 밸류에이션 이하에 있는 거래가 되었을 때는 상승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금액이 적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1억이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3년, 4년, 5년 지나서 뭐 한 2천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번다고 쳐봐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면 그 다음 매매에 수익은 보면 되는 건데 그 다음 매매에 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 100억씩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해도 돼요. 반대로 15%, 20%를 내더라도, 그쵸? 뭐 15억에서 20억 뭐 이런 정도의 수익이 되니까 해도 되죠. 시간 투자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그쵸?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정도의 수익을 얻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근데 보유기간을 줄이려면 우리가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저가에 살라는 것, 그리고 고가에 팔라는 것, 이걸 포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코리아 FT. 제가 매매한 종목인데, 자 보세요. 2월 초에 제가 공략을 진행했죠. 이거 현대차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코리아 FT는 현대차 벤더거든요. 근데 2월 초에 공략이 진행돼서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동안 이 밑에 보시면 28%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뭐 손절을 해가지고 8%, 1% 이런 식으로 손절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8% 올랐어요. 저 이거 다 팔았는데 올랐어요. 아쉽죠. 아쉬운데 이런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어쩔 수 없고 전체적으로 계좌 수익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전략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을 보여드린 거고 결과적으로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보유기간을 낮춰야 되는 이유, 즉 2주 안에 내가 털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매도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여기를 보고, 그쵸? 고가를 보고 나서 떨어질 때 내가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고가를 생각할 경우에 이 구간을 내가 계속 보유하면서 여기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올라와서 정확하게 이 고가 돌파하면 또 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이 구간 근처까지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 매물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텐데 이런 걸 보면 보유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일진전기도 지금 전기 관련주들 있잖아요. 전기 관련주들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합니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여기 기사를 한번 보면 이거 네이버의 뉴스템인데 보세요. 이런 거 뭐 배당에서 아니에요. AI 뜨자 전력 설비주 날았다. HD 현재 일렉트릭 최고가 경신. 전력 소모 큰 AI 확산. 전력기계 빚본다. 전기 많이 먹는데 좋다니 무슨 말. 그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수주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도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좀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이야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에서 지금 GPU를 못 구해서 안달이잖아요. 반도체가 강한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그쪽에다 계속해서 강하니까 다음 모멘텀을 찾아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일진전기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오늘 17% 올랐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나서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그쵸? 그리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가온전선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4% 수익 보고 나와서 또 샀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고 또 사는데 오늘 7%또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 되게 작아 보이죠? 오늘 7% 상승한 캔들입니다. 하루에. 그쵸? 뭐 상한가 안 갔잖아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제가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률이 100%를 넘어선 겁니다.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소통박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내용은 시장, 즉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타점에 대한 부분, 결과적으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유기간을 낮추지. 정확한 타점을 잡아야. 근데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고 가격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여기서 올랐으니까 약간 좀 눌림목 구간에서 잡읍시다 했을 때 눌림목 구간 가면 더 내릴 것 같고 내리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했다가 추세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죠? 그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자. 즉 타점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자.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종목이 제가 장 시작 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배우고 내가 모르겠다 하면 물어보세요. 이거 선반영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나한테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 요거 받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쵸?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뜨고 나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실적입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늦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폭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겠죠. 안 팔면.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사서 내려갈 때 파는 겁니다. 저가하고 고가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작점이 있겠죠. 그게 신고가 강세 종목입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지금 상황에서 강세 종목을 잡는 것만이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는 것이고 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되는 게 지금 강세 종목이라는 거죠. 모두 다 합쳐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멘텀에 대한 분류를 해서 이 종목은 변압기에서 A라서 안 돼. 여기는 변압기 B라서 돼. 이런 걸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세가 결정해 주잖아요. 시세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는 쪽에 놀아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이게 맞다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다고 한들 그 주식이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지금 강세 종목을 잡자. 그렇죠? 그러면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지금 강세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